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도 주식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요. 지난주 금요일 날 미장이 뜨겁게 끝나더니 국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. 오늘은 배당 투자 얘기하면 꼭 세금 얘기, 건보료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예전에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이렇게 이제 세금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. 근데 뭐 이제 사실 세금은 돈 번 다음에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건보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하고요. 일단은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고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뭐 이제 양도소득 같은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. 나머지 이제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, 종소세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.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15.4%를 먼저 떼었잖아요. 이제 원천징수했던 부분보다 초과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추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배당 소득만 8,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.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뭐 이자 배당 소득만 8,100만 원이라면 이제 뭐 개인 공제도 하고 그러니까 인적 공제 같은 것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걸 따지잖아요. 공제받을 거 빠지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 구간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8,100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는 추가 부담이 없고 이제 뭐 요 이하까지는 15%, 여기까지는 6% 이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일반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오더라도 그게 부담이 막 어마어마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 이제 내가 기존에 냈던 세금을 제하고 조금 더 내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저도 해보니까 한 뭐 1, 2% 물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이 그 금융소득에 의해서만 더 나온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서 종합소득세는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다들 건강보험료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이 종소세는 5월 달에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오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.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을 포함하면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추가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산을 하거든요. 이 건보료 따질 때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한 1,900만 원 있다. 근데 다른 이 금융소득이 900만 원 있다. 그러면 괜찮아요. 근데 이게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 더하기가 돼버리니까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아예 내가 임대소득이 있다. 이럴 경우에는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이제 자기 상황을 잘 보고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1천만 원 넘어간 금액부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건보를 부과합니다. 직장가입자는 요걸 초과한 거에 대해서 건보를 내거든요. 왜냐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기본으로 내고 있는 건보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이 금융소득 2천만 원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재산세 이제 과표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이하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허들이 되는 거고 5억 4천에서 9억 이하인 이제 과표가 재산세 과표가 이 정도 되는 분들은 1천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. 이제 이런 부분 잘 알고서 내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ETF들 많이 하시잖아요. 투자 뭐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거 투자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건보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가 나거든요. 일단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금융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. 이제 분배금도 당연히 이제 뭐 금융소득으로 잡히고요. 근데 해외 상장 ETF 우리가 이제 직투하는 것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계산이 되고요. 분배금은 금융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새는 앱들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올해 얼마까지 이 금융소득이 발생했구나를 미리 알 수 있는 증권사들이 꽤 많습니다. 이제 그런 거 잘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.
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이제 아까 8% 말씀드렸는데 연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8%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월할 청구되니까 로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한 거를 나누기 이제 월로 나눠서 이 소득 평가율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런 거는 100%다 하고 근로나 연금소득은 50%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보수의 소득 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다 냅니다. 회사에서 반 내주는 게 아니어서 이게 그래서 좀 부담이 큰 거고요. 이제 요 공식을 잘 알아두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7.9%를 일단은 매긴 다음에 또 이 공식대로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면 합치면은 약 한 8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아 내가 2천만 원 넘어간 거에 8%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넘어갔으면 아 전체 금액에 대해서 8%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월 300만 원 배당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보면요.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3,6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겼어요. 그럼 아까 2천만 원 빼준다 그랬잖아요. 그럼 1,6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이제 아까 7% 정도 거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전체 금액 대비로 하면은 한 3.6%밖에 안 됩니다. 여기서 2천만 원을 빼줬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8%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10만 원 여기는 한 달에 한 24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부담이 여기는 조금 되긴 되죠.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10만 원 낸다. 물론 아깝긴 하지만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배당소득세는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종합소득 구간 따라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15.4%만 그러니까 기재를 한 건데 종소세로 가면 더 올라가겠죠. 배당소득세만 하면 46만 원. 그래서 300만 원 배당 받는다고 하면 240만 원, 지역가입자는 2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.6%, 8%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깝긴 하지만 이 정도가 과연 폭탄일까? 내 소득에 비해서. 그죠? 해외 직투를 하면은 양도세 22% 때리잖아요. 25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. 근데 배당소득세 15.4%에 건보료 8% 하면 이렇게 하면 23% 정도 나오는데 또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 판단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250만 원까지는 직투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쪽으로 가고 뭐 등등등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천만 원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. 그래서 이 너무 건강보험료 뭐 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. 소득 증가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이제 적절한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한 거죠. 나는 성장성을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나이다. 자산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성이 조금 더 뭐 해외 직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따박따박 뭔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배당을 조금 더 늘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가족 간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안 넘게 1천만 원 안 넘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. 이런 부분 필요할 거고 이런 이제 ISA나 연금저축, 퇴직연금, DC계좌, 뭐 IRP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이제 절세계좌를 활용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. 비과세 범위의 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이나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되거든요. 그리고 ISA 계좌도 지금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주잖아요. 9.9%. 이제 그것도 현재로서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 미포함됩니다.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배당주들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현재대로 하면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 미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약간 부자들한테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건보료가 지금 내년쯤 되면 또 적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바뀔 여지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국내 이제 주식에 커버드 콜 씌운 거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분배금에 이제 과세 부담이 적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세금이나 건보료 이슈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포트를 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. 그건 이제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좀 연구를 해보셔서 진행을 하시고요.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치노마드 구독자 10만 되려면 좀 많이 남았는데
42,000명 좀 넘었거든요. 알림 설정까지 좀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Live your life.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